네, 이번엔 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머무르고 있던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재민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수교에는 저녁 6시쯤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다 30분 전에는 빗방울이 굵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빗줄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지난 토요일부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잠수교 수위는 오전에 잠시 심각 수준인 6.5m를 넘기기도 했지만 저녁 7시 반 기준 현재 5m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비가 예보된 데다 난간 등 일부 시설물 피해도 있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아직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서울 주요 도로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 밤 사이 수도권에 약 2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추가로 도로가 통제될 수 있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밤 이후에는 이제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요? 네, 1시간쯤 뒤인 오후 9시부터 경기 가평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자정 이후엔 비구름이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내일 새벽 전북, 경북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 시간엔 남해안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 지역에 20에서 80mm, 충청 남부와 경상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에 30에서 100mm입니다. 특히 충남 남부와 전라권,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 오후 충청 전라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두 번째인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주초부터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주의 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인 관심 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산림청은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며 유사시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앞서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되는지 폭우 위험 지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남북의 공기가 대치하며 만든 정체 전선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비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짙을수록 폭우 위험이 큽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강한 비구름대가 오늘 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통과해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자정 무렵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 영서 남부에 비구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무렵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방에 폭우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 이후에는 전북과 경북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체 전선이 통과하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1시간에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집니다. 올여름은 여느 때보다 폭우 위험이 높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부여를 강타한 국지성 폭우구름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늘어난 수증기 때문인데요. 2000년 이후 수증기압, 즉 공기 중 수증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수증기가 계속 늘어 특히 올여름은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구가 이제 가열이 되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증발이 많아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증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 전선은 내일 오후에는 남해안에서 일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과 모레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일주일 전 수도권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죠. 지금 복구도 지원도 더딘 상황이라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식비나 임시 주거 거주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공지조차 되지 않아서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층에서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보이는 작은 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낮에도 빛 한 줄기 없는 반지하 주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사로 뒤덮인 방 안엔 각종 세간살이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밀려드는 빗물에 탈출하지 못한 52살 오지영 씨가 숨진 곳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는 고인의 유품들. 발인을 마쳤지만 슬픔은 그대로입니다. 노약자분들, 폐유지 지은 분들 보면 폐유지를 모아서 그분이 모아놓은 곳에 갖다 놔주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지자체장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고 사흘 뒤 이곳을 찾은 동작구청장과 만났는데 조의도 표하지 않은 채 대뜸 7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3층에 가서 대피를 해라. 그것도 아니면 7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모텔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인재인데. 유족들은 구청에 먼저 전화하기 전까진 임시 거주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당신들 뭐 어떻게 하셨을 거냐.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구청장 발언은 유족들에게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준 것이며 장례가 진행 중이어서 연락을 못했을 뿐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이재민들에게 하루 식비 8,000원, 임시 거주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대부분 사비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인데다 공지조차 제대로 안 돼 저소득층 피해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종관 씨도 700만 원대의 세간살이를 전부 잃게 되자 급기야 SNS에 지원 요청글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금 5천을 모으기 위해서 풀대출을 받았어요. 모아놓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떤 지원이 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960만 원을 기부받은 차 씨는 개인 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20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은 모두 2,200여 명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들, 복구도 문제지만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100명이 넘게 모여있던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이 아직 복구도 안 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 수해 흔적이 그대로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집이 여전히 곳곳에 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보니 벽면에 빨래가 가득하고 젖은 바닥에는 여전히 신문지가 깔려 있습니다. 집을 치우고 있는 주민 서필순 씨. 수해 직후 근처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가 있었는데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나 나온 겁니다. 80이 다 돼가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코로나 걸리면은 늙으니까 죽으니까 그냥 와라. 구청이 대체 숙소를 마련했지만 서 씨는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우려에 복구 시간도 부족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만 이재민 11명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가운데 8명은 대피소에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 생활이 불편한 데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자 복구가 덜 된 집에서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장판은 다 뜯어냈고 물에 젖은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망가진 집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청소해도 여전히 누울 공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금방 복구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살는 게 한참 걸려. 대책이 지금 안 선 거야. 막막해. 어쩔 수 없이 대피소나 대체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많은 겁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구나. 좀 서글픈 생각이 들죠. 나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더딘 복구 속도에 계속되는 폭우 우려, 코로나 감염 문제까지 겹쳐 이재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을 보면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계곡이나 해수욕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살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완주 운주면의 한 하천. 튜브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천 한가운데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풀과 나무에 몸을 의지해 매달려 있습니다.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 2명씩 고무보트에 옮겨 태우고 물가로 이동합니다. 구조된 이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인 9명. 물놀이를 하다 새벽 사이 많은 양의 비로 불어난 물에 떠내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밑에부터 했죠. 물살이 세니까. 그 구조원들도 직전으로 건너지 못하고 상에 올라가가지고 내려가면서 그렇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해서 2명씩 이렇게 구조했거든요. 지난달에는 진안과 무주의 경계에 있는 금강지류의 다리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던 15살과 24살 형제, 56살 아버지 등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형제가 먼저 물에 빠져 아버지가 구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로 몇 년간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오랜만에 계곡이나 바다 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직접 들어가지 말고 튜브나 스티로폼 등 주의 물건을 이용해서 물 밖에서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강이나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야외 활동 시 특히 기상정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